자, 문제 한 번만 더 풀어봅시다. 402페이지. 402페이지. 23번 문제는 세후를 구하라고 했네요. 해설 보지 마시고 시작합시다. 계산기 눌러서 손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하시면 안 돼요. 계산기 준비해서 같이 합시다. 자, 23번. 여기는 가능 총 소득을 제시했네요. 자, 계산기에 4,800만 원치입니다. 공실이 얼마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곱하기 0.95 치세요. 하면 놓은 금액의 이름이 뭐죠? 유효조소득에서 뭘 차감할 겁니까? 영업경비죠. 자, 영업경비가 24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거기서 240만 원 차감시키세요. 그럼 거기서 240만 원 차감하면 놓은 금액의 이름. 순영업 소득에서 이번에는 뭘 차감하실 겁니까? 자, 부채 서비스액 찾아봅시다. 단 여기서는 원금과 이자를 따로따로 했으니까 합친다, 그죠? 그럼 현재 금액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하세요. 1,000만 원을 차감하면 나온 금액의 이름은 세전. 그게 얼마죠? 3,320요. 그럼 이제 그곳에서 출발해서 영업소득세 계산합시다. 그럼 3320 더하기 일단 뭐 이름이 뭐죠? 이름이 원금은 더한다, 그죠? 자, 원금이 200이래요. 거기서 200 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감가상각액이죠. 그게 200이라네요. 그럼 200을 차감하면 나온 금액의 이름이 뭐죠? 과세소득. 그게 얼마입니까? 3320 곱하기 20%라고 되어 있네요. 20%? 그럼 곱하기 0.2 하세요. 0.2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그럼 거기서 차감하세요. 그 금액을. 그 금액을 세전 3320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하면 그게 답입니다. 관련된 계산 문제를 기본서에 3문제 수록했으니까 그 3문제를 다 풀면서 그 이론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교과서 359 표 아래 보면 그 내용들을 하나씩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다 정리된 거 참고로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찾아보세요. 한 장 넘깁니다. 영업소득세 표 아래 보시면 거기도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그 다음에 359로 되돌아갑니다. 359페이지 펼쳐놓고 칠판으로 오세요. 자, 소득이득의 종류는 5가지. 수익만 열갑니다. 시작. 가능조소득, 얘들은 공이다. 유량, 저량. 유량. 부채 위치 결정하세요. 부채. 여기에 부채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합니다. 순영업 소득을 뭐라고 우리가 불렀습니까? 총자본 수익. 용어 아셔야 됩니다. 총자본 수익. 여기 총자본의 의미, 자기 자본 더하기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은 상환을 해야 되니까 타인 자본을 다 갚아버리면 남는 것은 자기 자본.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는 순수한 자기 자본. 자기 자본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 자, 부채 위치 확인하고요. 그러면 부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위에 3가지 수익과 아래 2가지 수익이 지금 나와 있는데, 위에 3가지 수익들은 부채를 포함한 겁니까? 부채가 제외된 겁니까? 부채가 포함된 거죠. 아래 2가지는요? 부채가 제외된 거죠. 그럼 그 말을 잘 생각해 봐요. 위에 3가지는 부채가 포함되었다는 얘기는 위에 3가지는 공이다. 총자본 때문에 발생한 수익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위에 3가지는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친 총 투자액 대비 발생하는 수익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부채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아래 2가지는요? 자기 자본 다른 말로 바꾸면 지분 투자액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오늘 지분 투자액을 키워드로 해서 동그라미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1교시에. 그게 뭐였었죠? 오늘 한 것 중에 지자로 시작되니 뭡니까? 설마 뭐 지랄이겠습니까? 지렛대 효과겠죠. 자, 거기 가봅시다. 지렛대 효과. 구경 한번 해봅시다. 페이지가 340페이지요. 340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지분 투자액이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칠판 볼까요? 지렛대 효과가 크려면 어떤 수익이 크면 될까요? 답은 세전현금 수지예요. 그럼 지렛대 효과에서는 무조건 세전현금 수지이거나 또는 지분 투자액 때문에 발생한 수익이에요. 얘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이 커야 되고 지분 투자액이 커야만 지렛대 효과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순영업 소득이 클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X. 뭐가 클수록? 세전현금 수지가 클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지는 거예요. 이유는요? 지분 투자액 대비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자, 머릿속에 그리시고요. 자, 교과서 다시 넘기세요. 자기 자리. 359 같습니까? 표 찾으세요. 그 표에다가 칠판하고 일단 똑같이 그릴 거예요. 위에 3가지 잡아서 총투자액, 아래 2가지 지분투자액. 뎁 따로 중요합니다. 뎁 따로 중요하고 놓으면 다 틀립니다. 왜? 단어가 총, 지분 이 단어 때문에 답이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최소한 위에 3가지 수익하고 지분 투자액이 연결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위에 3가지 수익은 어떤 것과? 총 투자액하고 연결돼야 되고 아래 2가지는 지분 투자액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너무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의식적으로. 기억합시다. 자, 기억했습니까? 이제 집에 갈 거예요. 곧 집에 가니까 펜 놓으세요. 자, 펜 놓으세요. 몸 푸세요.
머리 맑게. 지금 집중력이 1교시보다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좋아졌습니까? 독특한 경우인데요. 좋아졌다는 분들은 그동안 졸았다는 얘기인데. 보통은 한계 집중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예. 그러니까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점이라서 좀 높여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들 허벌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높여봐요. 집중력. 얘 읽어보세요. 우리가 x제곱이라고도 읽습니다만 x자승이라고도 읽죠. 맞나요? x자승 이렇게 읽죠. 맞나요? 읽어봐요. 그러면 요걸 다시 말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x를 2배 한 겁니까? 그럼 얘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자, 땡땡 성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성수가 2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뒤에 우리는 뭘 갖다 붙이면 돼요? 이것만 갖다 붙이면 돼요. 무슨 뜻이라고요? 2배, 3, 3배. 자, 그 의미 좀 기억해봐요. 제목이 뭐라고요? 성수법. 자, 소득이득 찾으세요. 제일 첫 번째가 뭐죠? 가능조소득. 두 번째는요? 유효조소득. 두 가지 공통점이 있네요. 둘의 공통점이 뭐죠? 조소득이죠. 둘을 잘 보세요. 자, 가능조소득을 우리 강의실에 대입하면 가능조소득은 어떻게 구하느냐? 수강료 곱하기 좌석수입니까? 등록생수입니까? 아니, 좌석수가 돼요. 왜? 이게 최대한 그래요. 최대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란 수강료 곱하기 좌석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자리는요. 안 들어온 거 조금 공시를 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능조소득은 실제로 호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은 가공이익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가능조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계산했어야 돼요. 수강료 곱하기 등록생수 이렇게 계산했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결론 의미는 둘은 같은 의미로 보자고. 자,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합치세요.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조소득. 이름이 뭐라고요? 그 뒤에다가 이 단어 하나만 갖다 붙인 거예요. 이름 뭐라고요? 펜 놓으세요. 언니들 펜 놔요. 책에서 손 빼세요. 집중하세요. 여기만 올인해 주세요. 여기. 지금 바로 입력을 해버려야 돼요. 지금 여러 개 공식을 지금 외울 거기 때문에 지금 공식을 하는 거예요. 공식을. 자, 공식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뭐죠? 세 번째 수익 그대로 가져와요. 순영업소득은 좀 줄일게요. 순소득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순영업소득으로. 뒤에 갖다 붙이세요. 다음은 풀네임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이름 시작. 그리고 뒤에는 이 갖다 붙이면 돼요. 마지막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수법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암기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갖다 쓴 것뿐이 없으니까 그 단어 그대로 가져와 성수라는 단어만 갖다 붙인 겁니다. 입력하세요. 이걸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다 입력됐죠? 자, 암기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걸 가져온 거예요. 당연히 달라진 게 있으면 위에 두 가지 조소득을 합쳤다는 거 하나. 순영업소득을 좀 줄여가지고 순소득이라고 했다면 요것밖에 없어요. 자, 전부 다 분수 형태로 갈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숫자가 2가 나왔다. 의미는 뭘 한다고요? 2배, 2배, 3배, 4배 이런 뜻이라고요. 자, 그런 뜻인데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순영업 소득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불러요. 이름 시작.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투자한 자본이 다시 내 호주머니에 회수, 되돌아오는 기간을 말합니다.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그러면 성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성수는 작을수록 좋다. 그렇다면 분모값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난리 났습니다 이제. 큰 게 작은 게 좋은지 이걸 오늘 가서 초딩 2학년한테 자꾸 물어보면 돼요. 그놈이 잘 설명해 줄 거예요. 또 물어보세요. 또 쪽팔리게. 자, 다시. 자, 의미 아시겠습니까? 제목 시작. 자본 회수 기간. 시험은 이 단어를 잘 씁니다. 순소득 성수하면 너무 쉬우니까 이 표현을 잘 쓰고요. 일단 동의라는 사실은 아셔야 되고. 자본 회수 기간, 우리가 내년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 1억을 투자했다. 그 1억을 회수하는 기간이 몇 년이냐 이 말입니다. 회수하는 기간이 2년이다. 투자한다 안 한다?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몇 년 이내에 회수하면 좋다고 말합니까? 보통 1년에 그러니까 욕심도 큽니다. 보통 3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한 돈을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으면 그 사업은 타당한 사업이죠.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보통 우리가 관념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얘들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다면 분모값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분모값은 분모가 커져야 결과치가 적어지죠. 왜 그런지 이런 거는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분자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자, 이거부터 빨리 이해해요. 이걸 모르면 진짜로 이거는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잘 봐요. 성수라는 단어를 다 빼면 그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수익들이죠. 수익은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수익은 무조건 큰 게 좋겠죠. 그럼 위치는 결정났네요.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분모로 다 보내면 되겠네요. 자, 차례대로 분모 불러요. 조소득, 풀네임으로 순영업소득, 여기는요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자기제를 다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소득이득 중에 위에 세 가지 공통점, 총투자액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들. 아래 두 가지, 지분투자액 때문에 발생한 수익. 총투자액입니까? 총투자액입니까? 오케이. 그럼 분모에는요? 분자에는 총투자액, 액도 총투자액. 아래 두 가지는 지분투자액. 이걸 공식이라고 암기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공식은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당연히 이론 문제로 나오고요. 처음 만나는 분들이 있어서 공식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론에서 사용하는 공식은 대략 한 150개 정도 됩니다. 150개를 지금 몽땅 다 설명할 겁니다. 몽땅 설명을 듣고 확실히 기억하세요. 자,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빗금 친 부분을 먹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먹은 비율, 무슨 율로 끝나면 그 전부 다 분수 형태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먹은 비율 어떻게 구한다고요? 분모에는 전체 사과에 대한 분자,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 항상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가고 기준은 분모로, 알고자 하는 것은 올라가고 기준은 분모로. 조소득 성수, 알고자 하는 것은 총투자액 올리고, 그리고 기준 조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해석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조소득으로 총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몇 년이 소요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2가 나왔다면 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배자를 붙이면 조소득을 해석해봐요. 배자 붙이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배자를 지금 여기서는 연자로 갖다 붙일 거라고요. 읽어봐요. 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력. 나오라고 해서 나오겠습니다. 자, 다시 제목. 소득이득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얘네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소득이득이. 그래서 소득이득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실제 소득이득과 관련 없는 것들은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소득이득과 관련되는 것만 할 거고 그들은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성수 무슨 배. 그러니까 성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이리 와요. 성수는 어떻다? 작은 게 좋다. 그 다음 종류는 4가지인데 그 종류는 소득이득에서 그대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대로 다 가지고 왔고, 작은 게 좋다고 했으니 분모는 큰 게 좋고 분자는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수익은 무조건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수익은 큰 게 좋다고 했으니까 수익들은 무조건 큰 게 좋다는 쪽에 수익들이 들어가요. 그럼 수익들을 다 집어넣고 분자에는 앞에 위에 3개 총 투자액, 아래 2가 지분 투자액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어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의 역수로 갈 겁니다. 역수는 이름이 지저분합니다. 자, 뭐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총. 그랬는데 조소득 성수나 순소득 성수나 둘 다 공통점은 총 투자액 대비 발생하는 수익들입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얘 둘이 총이라면 그 역수도 총입니다. 역수라는 건 어떤 겁니까? 역수. 역수는 분모 분자의 위치가 바뀌는 거지 개념이 바뀔 수는 없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2가지가 총이라면 그 역수도 총입니다. 그 역수도 총입니다. 총이에요. 아래 2개 지분입니까? 그럼 마찬가지. 역수 또한 뭐가 됩니까? 지분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표정은 암기하는 척 합니다만 암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총이라서 그대로 총 갖다 집어넣고 지분에 지분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첫 번째, 총. 또 총 하면 그러니까 약간 바꾸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총이나 종합이나. 그죠? 자, 그 다음 뭐라고요? 지분. 얘도 지분하면 또 그러니까 용어를 바꾼 거예요. 세후예요. 역수가 세후니까 세후. 자, 용어 기억하세요. 총, 지분. 하나는 총, 하나는 종합, 하나는 지분, 하나는 세후. 왜 세후? 제가 세후니까. 그럼 얘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세전. 그죠? 세전. 지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어를 좀 바꿔줘야죠. 하나는 세전, 하나는 세후. 그러니까 요는 지분 그대로 가고 얘는 세후로 바꿨다고. 자, 다 외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총, 자산. 내가 투자한 전체 금액. 총 자산, 종합 자본, 총 자산.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총 자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횟수. 자, 제목 읽어봐요. 아니, 요것만 읽어봐요. 수익률, 환원율 다 동의어들이에요. 용어들은 지금 다르게 써놓은 거예요. 다시 풀네임으로 시작. 총자산 회전율. 횟수율. 회전율입니다. 다시 이름 시작. 종합, 자본, 환원율. 용어는 다른데 회전율이나 환원율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수익들이에요. 수익들.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얘네들은 다 동의어들입니다. 배당률이든 수익률. 자, 용어. 그 용어가 조금 지저분해요. 뒤에 따라 붙는 것들이. 자, 네 가지 열감입니다. 시작. 총자산 회전율, 종합자본 환원율, 세후 수익률. 암기하세요. 이쪽은 별도로 공식 기억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종합자본 환원율을 구하라고 놓으면 빨리 역수를 떠올려서 역수를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걸로 합시다. 이 공식을 또 외우면 불편하니까. 얘네들의 공식은 간단하니까요. 암기해 주세요. 두 번째 거 읽어보세요. 종합자 빼고 읽으세요. 자본자만 빼고 읽으세요. 종합환원율. 다시 시작. 종합자본환원율,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용어 다 하셔야 됩니다. 환원이율이라고 합니다. 종합자본환원율이 풀네임인데 풀네임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통은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구하라, 환원이율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역수인데 이것만 한번 따져볼게요. 이것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조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수익률입니다. 회전율, 환원율, 배당률, 수익률 다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큰 게 좋아요. 얘네들은 수익률법이에요. 단 수익률법에서 얘는 교과서 377페이지 가세요. 미리 교과서를 보여드려야 그냥 메모를 안 하죠. 377페이지 위에 박스 보세요. 거기 이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쁘게 그려져 있습니까? 그래, 가만히 놔주고요. 자, 그럼 그 그림을 일단 먼저 보세요. 이 자리가 블랭크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는 블랭크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둘은 역수인데 얘가 수익률법이 아니라서 그 블랭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수익률법이 아니라는 것은 몰라도 괜찮아요. 시험 문제가 뭐 수익률법이냐 아니냐 물어볼 건 아니니까. 자, 보세요. 얘만 볼 거예요. 얘만. 자, 그러면 제가 역수니까 역수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럼 이걸 역수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모에 뭐가 들어갑니까? 총 투자액. 자, 앞서 예를 들었던 거 생각합시다. 이게 얼마짜리였습니까? 그럼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왜 10억을 투자했습니까? 그러니까 10억의 이름이 총 투자액 맞아요. 근데 왜 10억을 투자한 겁니까? 예? 취값이 10억이니까. 아유, 고민하는 척하네요. 왜 10억을 투자했습니까? 취값이 10억짜리니까. 이게 쓰면 돼요, 분모에. 직값 이렇게. 뭐라고요? 직값. 좀 고상한 척 합시다. 집값은 너무 좀 이상 없어 보이니까. 말을 해봐요. 응? 왜 지금 이걸 쓰려고 하느냐면 총 투자액과 부동산 가치가 동일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공식에서 총 투자액이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한 것들은 시험 문제 절대 총 투자액이라고 제시를 안 해줍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가치라고. 공식에서 부동산 가치라고 암기한 것들은 절대로 부동산 가치라고 안 나옵니다. 총 투자액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걸 기계적으로 외워서 부동산 가치를 지문을 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총 부동산 가치라는 말이 없어요. 끝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불로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들어갑니까? 순영업소법입니다. 이게 뭐이기도 하다고요? 환원이율입니다. 환원이율. 구경을 잠시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는
656페이지 가볼까요? 656페이지 가시면 큰 3번의 제목이 환원 이율입니까? 거기 의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수익가격은 이렇게 구하므로 환원 이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익가액의 순수익이죠. 오세요. 수익가액이란 뭔가요? 부동산의 가치예요. 그러면 거기서 환원 이율 구하라고 놓으면 수익가액이 분모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치가 나와 있을 거예요. 동의라는 사실을 아시라고요. 그리고 순수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수익은 칠판에는 이 5가지가 순수익들입니다. 칠판에 소득이득 저 5가지가 다 순수익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순수익이라고 했을 때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동의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당장 뭐가 문제냐? 이렇게 외우는데 전혀 다른 자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순간 문제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가 바뀌어 있으니까 답을 못 찾아가는 겁니다. 자, 한번 구경했으니까 됐고, 되돌아가셔서 377페이지 펴두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수법과 수익률법의 비교라고 되어 있죠. 별표시 한 개 해놓고, 수익률법 첫 번째 박스는 블랭크죠. 블랭크 이유는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게 수익률법이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수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거기다가 똑같이 적읍시다.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쓰시고 그 뒤에 두 번째 박스에는 역수로 적어 놓으세요.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분모. 총 투자액 대비 조소득. 그러니까 성수법은 쉬워요. 간단해요. 얘는 이미 간단히 외운 거고 얘가 중요해요. 역수관계. 이름들이 좀 지저분하니까. 자, 성수법 4가지 갑니다. 가급적이면 보지 마시고요. 시작. 조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 현금 수지 성수, 세후 현금 수지 성수. 다시 갈게요. 시작. 역수 가겠습니다. 차례대로 시작. 총자산 회전율,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위에 2개는 총, 아래 2가지는 지분. 어차피 위에 2개는 총이고 아래 2가지는 지분이니까 여기도 그대로. 근데 총하면 그러니까 하나는 총, 하나는 종합, 하나는 지분, 하나는 세후 이렇게 써준 거라고요. 그 뒤에 따라 붙은 거는 전부 다 수익률의 이름이에요. 다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자,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총자산 회전율,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좀 더 기계화 시키고 갑시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외워야 돼요. 물론 요거 역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용어 알아야 돼요. 수익률은 큰 게 좋은 겁니까? 작은 게 좋은 겁니까? 이게 어림셈법이에요. 이 둘이 어림셈법입니다. 자, 교과서에서 조금 점검 좀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373페이지 4번의 어림셈법 찾았습니까? 1번의 개념, 갈로 1번 시작. 있다까지 체크하세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된 것 같고,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성수는 수익 대비 투자액을 의미하니까 비율이기 때문에 그 뒤에 거요. 시작. 성수는 작을수록 율이 체크합시다. 그리고 바로 아래 수익률은 클수록 율이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도 다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손대지 않을게요. 지금 당장은 손 안 대고, 얘는 이제 전부 다 DCF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형태라서 지금은 1번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큰 2번 갑시다. 성수. 첫째 줄 제일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성수는 낮을수록 좋은
투자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그랬고, 첫 번째, 조소득 성수라는 것은 뭐냐? 조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의 뭐라고요? 배수인가 시험에 나오면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시험에 나올 때는. 그러니까 조소득 성수란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럴 때는 어디를 배수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근데 넘겨보세요. 전부 다 그 내용들 개념 적어놓고 계산 문제 하나씩 다 나와 있죠. 동일한 문제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계산 문제를 제시해 놨습니다. 문제는 그 계산 문제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거기 있는 문제도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 교과서 410페이지 38번, 39번, 40번 문제 다 풀어보셔야 돼요. 38번, 39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 이득이 끝나니까 어림셈법이 간단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도 계산 문제, 이론 문제가 나오는데 이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론 문제입니다. 순소득 성수란 총 투자액 대비 순영업 소득을 말한다. OX. 지금 다른 거 보세요. 지금 다른 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소득 성수란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을 말한다. X. 지금 부모 문제를 바꾼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놓으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이든 계산이든 결론은 얘 가지고 나와요. 이 내용 가지고. 그럼 이 산식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성수법들의 공식을 기억하는 게 편하시죠? 이쪽은 편하니까 그 점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만들고, 이쪽은 또 공식을 별도로 외우면 또 외워야 되니까 이 지저분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역수만 딱 기억했다가 놓으면 대신에 해서 이렇게. 자, 칠판 보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저를 봐요. 이쪽 보면 질문합니다. 저 아이텍이에요, 아이텍. 자, 이리 와요. 종합 자본 환원율은 총 투자액을 대상으로 한다. OX. O.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시 시작. 종합 자본 환원율은 총 투자액을 대상.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냥. 그런 게 하나는 다 시험 문제라고요. 이론으로 놓을 때는 다 이런 식으로 놓는다고요. 계산 문제로 놓을 때는 그냥 구하라 이렇게 놓는 거고요. 그럼 자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자, 다시 칠판. 지분 배당률의 역수. 천천히. 지분 배당률 몇 번째? 세 번째. 그럼 저쪽 세 번째로 넘어가면 세전 현금 수지 성수 이렇게. 그러니까 자, 요 순서대로 기억했다가 탁 놓으면 요거 몇 번째야? 그러면 넘어가서 조금 몇 번째하고 잡아서 연결.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를 넘어가서 하기입니다. 별도로 외우기 없습니다. 자, 8개 공식을 표현했습니다. 30초 드릴게요. 암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뭘 암기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둘 합쳐서 제목이 뭐라고요? 어림셈법. 시작. 어림셈법에는 성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두 번째, 성수는 작을수록 좋고 수익률은 클수록 좋다. 그리고 성수법에는 4가지가 있다. 시작. 조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현금 수지 성수, 세후현금 수지 성수. 얘는 큰 게 더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다면 분모값은 큰 게 좋고 분자값은 작은 게 좋다. 그러면 큰 쪽에는 무조건 수익들이 들어간다. 큰 쪽에는 무조건 수익 들어간다. 분모에 전부 다 수익들이 들어간다. 분모에 어떤 수익들이 들어간다? 제목에 있는 수익이 분모로 들어가요. 제목에 있는 수익들을 다 분모로 보내면 돼요. 끝. 그럼 분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위에 2가지 총투자액, 아래 2가지 지분투자액. 그렇게 외우라는 뜻입니다. 순소득 성수는 순영업 소득에 대한 총투자액.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렇게 입력해 놓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암기하면 문제를 나오더라도 답 찾기가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안 돼요. 어림셈법에는 2개 있다. 성수는 작은 게 좋다. 그럼 작다면 분모는 큰 게 좋다.
그럼 분모 쪽에 전부 다 수익들이 들어간다. 어떤 수익들이? 제목에 있는 수익들 전부 다 분모로 집어넣는다. 끝. 위에 두 가지는 총투자액, 아래 두 가지는 지분투자액. 이게 공식 외운 거예요. 역수 네 가지 열거합니다. 시작. 총자산회전율, 종합자본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 수익률. 기억하고 계산 문제 푸세요 그러면 요거 몇 번째구나. 요거 몇 번째 요거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끝. 계산 문제든 이론 문제든 결론은 얘들을 가지고 다 물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칠판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순소득 성수 더하기 종합자본 환원율은 1이다. OX 결정해 보세요. 더하면 1입니까? 곱하면 1입니까? 곱하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역수죠? 역수는 곱해야 1이 나와요. 더하기 1은 또 다음에 할게요. 지금 당장 이제 더해서 1 되는 게 없으니까. 역수는 분모 분자를 뒤집어 놓은 거 아닌가요? 그럼 그들은 곱해야 결과치가 1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조소득 성수에서 말하는 이 조소득이라는 게 결론은 이거 두 개 합친 거였죠. 그러면 이 분모의 조소득이라는 것은 가능 조소득을 말하는 겁니까? 유효 조소득을 말하는 겁니까? 네,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둘 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론상 어떤 게 나오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다시 조소득 성수란 유효 조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을 말한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근데 계산 문제가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에서 조소득 성수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서 자료들을 쭉 보니까 얘도 나와 있고 얘도 나와 있습니다. 가능 조소득도 보기에 자료에 나와 있고 유효 조소득도 나와 있다고요. 그럴 때는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여기 동그라미 해놨고만 진짜. 뭘 사용해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얘를 쓰느냐. 자료에 보니까 오로지 얘밖에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럴 때는 요거 쓰면 돼요. 그러면 가능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가능을 써야죠. 그런데 가능과 유효가 다 있어요. 그럼 갑자기 또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가능으로 가는 거예요. 가능으로. 자, 이론상 놓을 때는 어떤 게 나오든 상관없고, 그죠? 무엇이든 상관없고, 계산 문제에 대한 대처죠. 계산 문제, 가능만 있으면 가능 쓰면 되고, 유효만 있으면 유효를 쓰면 되는데, 둘 다 있을 때는 뭘 쓴다? 가능 조소득으로 계산하신 게 답이에요. 그 유효로 계산한 것은 답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틀린 걸로 처리하니까. 그때는 가능으로 해야 돼요. 어림셈법까지 정리했습니다. 11월 달 과정에는 안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추가했던 부분인데 오늘 진도를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다음 주가 좀 더 타이트해질 것 같고, 자, 오늘은 여기서 일단 우리가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설 주로 들어가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설을 맞이해서 계획을 다시 잘 잡으시고, 어차피 그놈의 계획은 또 수정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계획은 잡는 게 일단 좋아요.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좀 느슨하게 잡고 설 잘 보내시고요.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